항암 약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오는 부작용들을 제가 전 시간에는 이 부작용 중에서 가장 빨리 오는 우리 이제 구토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그거 못지않게 부작용 중에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구내염이에요. 그래서 구내염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구내염이라고 하는 것은 입 안은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암 약물은 빨리 성장하는 세포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빨리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로 공격하는 건데 우리가 정상세포도 빨리 성장하는 세포는 항암 약물의 공격 대상이 돼요. 특히 빨리 자라는 세포가 이게 점막세포예요. 그럼 우리 이런 점막세포들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입안에도 있고 식도, 그 다음에 위, 작은 창자,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기관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귀 이런 데 있는 세포들이 다 점막세포예요. 점막세포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입안에 있는 것도 점막이기 때문에 손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음식 먹기도 힘들고 어떻게 통증이 나오고 건조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내염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벌겋게 달아올라요. 그 다음에는 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궤양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이제 증상이 나오는 게 이런 발적이 오거나 아니면은 궤양이 생기거나 통증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증상인데 보통 한 항암을 하고 나서 4일이나 5일 정도 지나서 시작을 해서 보통 한 10일 전후까지가 상당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회복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암을 3주 간격으로 하면은 2주까지 증상이 있고 마지막 1주가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3주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약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 환자들한테서 이 증상이 구내염이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궤양이 심해서 출혈 같은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심한 통증 때문에, 그 다음에 건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음식 먹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입안에서 막 화끈거리기 때문에, 불쾌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또 하나 나오는 게, 감각을 상당히 미각을 상실하는 거죠. 특히 달다는 느낌이라든지 쓰는 거, 그 다음에 신 거, 이런 부분들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증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의 구내염 관리는 상당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관리한다고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잘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그 다음에 조금 시원하게 해서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루에 한 2, 3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자극성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과일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막이 많이 헐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입안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든지 담배, 뭐 우리 환자분들 당연히 암치료 하는데 술, 담배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절대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걸 먹고 나서 입안을 깨끗하게 좀 해줘야 돼요.
음식이 많이 남아있으면 여기에서 세균 같은 게 생겨서 염증이 더 생길 수 있고, 또 염증이 진행이 되면은 어때요? 궤양도 생기고 출혈 같은 게 생겨서 많이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을 헹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마시고 특히 여기다 소금을 약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다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산화질소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를 저는 환자한테 많이 권해요. 근데 산화질소를 이용해서 구내염을 치료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힘들어하는 부분도 시간도 많이 단축시켜주고 통증도 줄여주고 안에 염증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도 상당히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입안을 거울 같은 것에서 들여다 봐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관찰을 해가지고 더 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한다면 상당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래도 잘 안 되고 어떤 통증이 심하다 할 때는 우리가 진통제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학에서는 심한 경우에는 우리 마취하는 약들을 구강에다 뿌리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염에 온 우리 환자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이 관리하는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면은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그 다음에 통증도 줄이고, 일단은 염증이 줄어야 통증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경험했으면 합니다.